어떤 사람들이 지방흡입을 고려하고 실제로 시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거나 또는 좋은 변화의 원인을 물어봐도 그냥 다른 핑계를 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이 아직은 주변에 이렇게 알릴 만한,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니죠. 하지만 전국에 많은 지방흡입 병원들이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지방흡입을 잘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옷이 가벼워지는 시기가 동기유발이 많이 돼서 지방흡입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병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밀리게 되고요. 지방흡입 상담 오시는 분들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제로 체중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또 비만도가 있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겠죠. 살찌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이 나쁜 성향이 평생을 지속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냥 보통의 분들보다 체중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슬픈 일이죠. 또 이 살찌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감량 후에 나타나는 요요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찌는 성향이 강한 데다가 감량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요요가 와서 더 살찌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가 생기지 않는 건강한 지방만을 줄이는 좋은 감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감량은 사실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이제 시행하면서 의문도 들고 불안도 하고 또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 지방흡입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지방흡입으로 당장에 큰 볼륨의 변화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 이후에는 좀 느리기는 하지만 건강한 유지될 수 있는 감량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죠. 지방흡입이 감량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올바른 감량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방흡입은 살찌는 성향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은 지방세포 자체를 파괴를 해서 그 숫자를 많이 줄여놓을 수가 있죠. 또 지방세포를 살찌게 하는 어떤 그런 도와주는 구조들도 수술 시에 많이 부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찌는 상황에서 지방흡입을 한 부분은 하지 않은 부분보다 그 지방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더뎌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실제로 살찌는 성향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감소보다도 이런 예방적인 효과가 더 큰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만했던 분들이 어찌해서 한 부위 이제 지방흡입을 하시면 다른 부위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부위가 복부, 팔등, 허벅지 이렇게 세 부위가 되죠. 한 부위를 시술한 분들은 다른 부위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다만 그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간격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비만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지방이 늘어나는 성향이 부위마다 좀 달라서 균형이 좋지 않아서 지방흡입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의 경우에 이 여성 호르몬이 왕성해서 지방을 좀 허벅지나 하체 쪽으로만 많이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허벅지 볼륨을 좀 줄여보려고 감량 노력을 하는데 상체만 줄어들고 또 가슴만 좀 작아지는데 오히려 하체는 허벅지는 줄지 않고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요요나 또 살이 찌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하체가 더 지방이 많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강한 분이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상하체 비율이 굉장히 심각하게 좋지 않아지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량 노력이나 지금 말했듯이 뭐 자잘한 시술들로 거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방흡입만이 거의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일찍부터 지방흡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진짜로 전반적으로는 몸이 비만하지가 않은데 특정 부위만 이렇게 볼륨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몸은 슬림한 편인데 얼굴만 이렇게 퉁퉁하게 보여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기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런 볼륨의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서 효과적인 지방을 감소시켜 주고 또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을 해주면 굉장히 좀 좋은 모양을 만들게 되는 분들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벅지가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이 외측 승마살 부형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좀 옷 입기가 불편하거나 또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또 무릎 주변 또 내측에 이 샤넬 라인이 좀 돌출이 좀 있어서, 물론 이 경우도 지방만이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돌출이 좀 심해서 다리가 라인이 너무 좀 안 이쁘게 보이는 분들도 있죠. 또 복부는 비만도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아래쪽에 이제 음모 있는 치골 부분만 돌출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이 좀 괜히 곤란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겨드랑이 쪽에 부유방, 물론 이제 유선 조직이 원인이 되고 다른 조직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볼륨이 좀 많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반적인 지방 흡입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해서 볼륨이 효과적으로 줄여놓는 게 뭐 다른 방법보다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 상담을 오셨다가 좀 날씬해 보이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시면, 아니 뭐 저런 분들도 지방흡입을 하시냐고 묻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보기에는 무난해 보이는데 옷을 벗어보면 제법 지방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얼굴이나 팔다리는 가는 것에 비해서 몸통으로만 지방 축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벗은 상태에서도 보기에도 그렇게 많이 비만해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이 이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불편하시는 분도 있죠. 소위 마른 비만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그 체중이 증가할 때 뼈나 근육이 증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 이후에 체중의 증가는 지방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비중이 작죠. 체중과 무게와 부피가 좀 다른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쇳덩이 1kg 하고 스티로폼 1kg은 그 부피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뼈 등은 되게 물의 성분이 많고 이 물이 지방보다 무게 대비한 부피가 훨씬 더 작죠. 반대로 이제 지방이 더 크고요. 같은 체중이라도 보통은 여성이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죠. 그래서 같은 체중이면 여성이 사이즈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55kg으로 살아오던 분이 60kg가 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60kg로 살아온 분보다 지방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부피가 더 크게 됩니다. 체중은 동일하지만 이 부피와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일단 옷 입기부터 많이 불편해지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좀 날씬해지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실제로 전반적으로 많이 비만한 분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좀 더 날씬한 체형을 가져야 되시는 분들이 있죠. 직업적으로나 또는 뭐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연예인 분들이나 뭐 각종 모델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관리를 잘 하긴 하지만 요가쌤이나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간혹은 좀 시술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슬림한 체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거나 패션을 신경 쓰는 것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의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지방 흡입으로 지방만 빼내는 것이 좀 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비만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 보기는 했는데요. 지방 흡입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다양한 감량 노력들을 하고, 그러나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흡입을 고려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본인들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토로하시죠. 좋은 감량을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살 빼기를 도와주는 것들이 있죠. 제목들은 다 근사합니다. 운동이나 뭐 근사한 식이요법들들, 또 무슨 시술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제목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식이 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지될 수가 없고 대부분 다 요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단은 초기의 변화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또 어필이 되기도 하고요. 실패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그래서 자꾸 똑같은 방법들을 또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방흡입을 최후로 고려한다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방흡입을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은 정말 건강하면서도 빠르게 많은 볼륨을 줄일 수 있잖아요. 최후의 방법이라기보다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찍부터 좀 잘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지방흡입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지방흡입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제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혹은 또 지방흡입은 너무 또 위험하다더라, 또 뭐 운동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에서 지방흡입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내용들을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좀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시술자마다 굉장히 다른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시술자를 좀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지방흡입이 큰 도움이 되줄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